안녕하세요, 인정입니다. 오늘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백제의 부활 서막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주제일 수도 있지만 왜 백제가 1400년 전에 이 한반도 역사에 사라진 이후에 다시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등에 업고 새로운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줄거리로서 저는 이제 다루고자 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김태웅 충남도지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왜 보령 서천 지역, 충남에서도 가장 끄트머리 지역에 있는 보령 서천 지역에서 어, 나왔을까?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상상을 이제 자극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부활 서막으로서 그 인물의 중점을 두고 과연 보령 서천 지역에서 충남도지사와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된 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저 나름대로 이제 뇌피셜을 가동시켜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여라는 곳이 있죠. 지금 충남 지역에 있는 부여가 아닌 지금 우리 그 중국에 있는 만주의 부여국에 이제 건국이 됩니다. 그게 기원전 2, 3세기 지역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북만주국의 부여국이 이제 건국이 되고 부여의 후예인 주몽, 우리가 이제 드라마로 많이 봤죠. 고주몽. 예. 주몽이 이제 남하에서 고구려를 건국하고, 또 이 주몽의 또 후예인 이들이 다시 또 남하에서 지금 한강 지역에 지금 지역으로 따지면 잠실 즈음에 백제를 건국합니다. 이게 기원전 18세기 18년입니다. 그리고 대략 한 500여 년을 서울 지역인 한성백제로서 이제 하다가 고구려에 의해서 이제 남하하게 되죠. 그래서 475년도에 공주로 천도해서 웅진백제가 시대를 도래했고, 그 이후로 한 50년 후인 538년 정도에 부여로 천도했습니다. 이때 사비백제 시대가 열리는데, 이때 국호가 남부여,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 있는 부여라고 해가지고 남부여, 즉 국가의 정체성을 BC 2, 3세기에 만들어진 부여국, 만주 지역에 있는 부여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통성에 기여해서 남부여라는 이름을 지었고, 실제로 이쪽 그 왕에 오른 이들의 왕족들은 대부분 성을 김씨 이씨가 아닌 부여씨를 썼죠. 부여라는 이름은 성을 쓴 만큼 부여에 대한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던 지도 세력들, 이 계급 세력들, 이 왕족들이 이어져 나왔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660년 들어가지고 백제가 멸망하면서 역사에 사라졌지만, 3년 후에 이 백제에 있는 세력들이, 남아있는 세력들이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독립전쟁을. 뭐 이런 백제 부흥인 운동이라고 하지만 제가 설득할 때는 이거는 이제 독립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독립전쟁을 벌였던가 독립운동이라고 할 것이, 그걸 독립전쟁이라고 불러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전쟁이라 하고, 이 마지막 전투인 663년에 백강전투가 있습니다. 이 백강전투가 벌어진 지역이 지금 서천과 군산 사이에 있는 금강 하류 지역입니다. 이점 지역으로 이제 추정되는 이제 설이 강하게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령 서천 지역에 있는 인물들이 중요한 이제 정치적 포지션을 얻는 거죠. 첫 번째로서 김태훈 충남도지사가 배출됐고, 두 번째로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 지역에서 배출된 거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포커스를 잡느냐? 결국은 서울 지역에 있던 한성백제의 세력들이 공주로 남아있고, 공주에서 부여, 그리고 부여에서 멸망을 했지만 마지막 이 금강 하구 지역에 있는 데서 백강정투에서 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하면서 소멸됐다.
근데 그 소멸된 지역에서 이제 1400년 후에 이런 이제 뇌피셜이니까 백제의 부활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등장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백제의 부활이라는 단어 타이틀이 다 백제의 부활이라는 단어의 타이틀의 서막을 바로 이 지역, 고령 서천 지역, 이 백간종투가 열린 이 지역에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배경은 사실은 이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제 김태훈 충남도지사가 작년에 이제 충남 공주에서 열린 백제 문화재 개막식에 올라가지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체성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제 배경 내용을 넣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영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의 공주, 이게 지금 진묘수, 무령왕릉의 동상이 서해져 있죠. 공주의 사비백제의 세력이고, 김태훈 충남도지사입니다. 공주고등학교를 나와서 제가 45, 6년 전 정도에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까지가 이 백제문화제에 참여해서 제가 맡은 것은 백제 무명용사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백제문화제의 그런 옛 추억과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령 지역에서 살고 고등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공주, 그러니까 웅진 백제 수도였던 공주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당시 때 백제 무명 용사로서 이 백제 문화에 참여했다. 무려 45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옷 입도 지금 백제 왕족들이 입는, 왕족들이 입는 이런 옷이죠. 이 백제의 정체성을 이제 상당히 강하게 이제 김태훈 도지사는 가지고 있고, 실제로 공주 고등학교 다닐 당시 때 백제 무명 용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 백제 무명 용사가 40년 후에는 충남에 대표하는 충남도지사가 된 거죠. 충남도지사가 됐다라는 거에 대한 상징성이 상당히 큰데,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때 이제 충남도지사를 두고 이제 선거에서 대결을 펼쳤던 게 양승조 전 도지사, 바로 직전 도지사였죠. 양승조 도지사와 충남도지사,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쪽에서는 양승조 도지사가 나왔고, 현직 도지사가 나왔고, 김태훈 도지사가 삼선 국회의원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대결을 붙게 됐는데, 충남 지역의 인구가 대략 220만 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천안 지역에 삽니다. 그러니까 천안은 이 충남의 수도시란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천안 출신, 천안의 출신, 광덕면 출신인 장승조 현직 도지사와 도전자인 김태훈 충남 전 의원이 붙었는데, 사실 이 지역구에 대한 이 기반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3분의 1에 속하는 천안, 아무리 이제 당의 이제 지지도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지지세를 이기고 보령 서천 지역 인구가 10만 명 좀 넘는 보령시에서 출신이고, 뭐 서천 지역으로 하면 더 많지만 어쨌든 이 3분의 1 지역인 천안시에 있는 이 대표주자와 이 충남 보령 서천 지역 출신인 김태훈 도지사가 대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겨가지고 이 충남도지사 자리에 올렸다라는 것도, 이것이 뭐 정치적인 메시지나 이 영향 뭐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저는 이제 상징적 요소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왜 보령 서천 지역에서 충남을 대표하는 리더가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포커스를 놨고, 그로부터 이제 3년 후인 2025년 8월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쪽 보령 서천 지역을 이제 김태훈 도지사에게 지역권을 물려받은 그 장동혁 의원이 이 보령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른 거죠. 국민의힘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영남 지역에 기반한 당이죠. 대구 경북 또 부울경,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의 이 지분이 굉장히 강한 이제 정당인데, 이 지역의 당 대표가 충남 지역에 있는 그것도 2선, 그것도 중간에 1.5선이기 때문에 전체 재직 기간은 이제 3년 좀 넘는 이 인물이 당대표가 됐다라는 거는 그 정치적
배경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저는 상징적 의미를 이제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령 서천 지역에 있는 인물인 김태현 충남도지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왜 이 시기에 집중돼서 나올까? 그것도 보령 서천 지역에 출신이, 저는 이 부분이 백강전투, 아까 얘기했던 백강전투, 663년에 백강전투에서 이 백제와 왜 일본의 그 외와 이 백제의 연합군이 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과 대결한 최초의 국제전, 한중일 국제전이 여기서 펼쳐졌는데, 이 백강 전투에서 지면서 백제는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에, 그러니까 백제의 이 왕조는 지금 현재 부여인 곳에 사비백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백제의 마지막 세력은 이 백강 전투에서 소멸됐다고 했을 때, 결국 백제의 마지막 이 흐름은 바로 이 보령 서천 지역의 흐름이 있고, 그 지역에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이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배출됐다라는 것은, 이 백제의 부활에서 그 끄트머리인 백강전투의 지역에서 배태된다.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부활의 서막은 보령 서천 지역에서 나온다. 그럼 백강 전투의 배경지인 서천 앞바다에서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저의 상상이고 내피셜인 거죠. 그래서 금방 이제 봤던 영상에서 좀 보면, 제가 도입입니다. 한국이라는 말, 이 얘기는 백제가 다시 강대국이 되었다. 그래서 만방에 선포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무령왕이 이제 고구려 세력에 밀려가가지고 웅진백조 쫓겨나다시피 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중흥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중흥기를 맞이하는 이 지역에서 이 무령왕이라는 존재 자체는 굉장히 상징적이죠. 사실 공주의 이 정체성의 도시 정체성에서 이 무령왕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은 엄청난 겁니다. 무령왕릉이 이제 거기서 발견됐으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이 고고학적 발견에 있어서 이 무령왕의 존재는 엄청난 거라고요. 마치 중국의 진시황릉이 발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자아내는 거죠. 이 무령왕이 백제의 상징성이고, 이제 이 부분에서 김태현 충남도지사는 자신이 보령 지역에서 공주로 유학에 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백제의 아이덴티티, 나의 백제의 후예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과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머리에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리더한테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백제의 이 흐름과 이 역사적 맥락이 결코 끝난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 시대에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이제 부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장동혁 인물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충청 인물론 해가지고 장동혁 국회의원이, 이때는 이제 당대표가 선거 바로 직전에 올린 내용이었고, 여기 화면 이제 이 영상으로서 나오는 이 부분은 사실 지난해 이제 2024년 11월 11일 날 국회에서 있었던 이제 이 포럼이었는데, 이 포럼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보령 지역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와 관련돼 있는 폐지 이후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까, 이런 내용의 이제 이야기죠. 지역 활성화 정책이고 지방 소멸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이제 논의하는 자리에서 장동혁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나와가지고 모두 이제 인사 발언을 하는데, 이때 당시 때만 해도 사실 장동혁 의원의 존재감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다.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불과 이때로부터 이제 9개월 만에 당대표 자리에 오른다라는 것,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왜 그럴까? 이제 정치 맥락 따져서 떠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백제가 마지막에 이제 불꽃을 태웠던 보령 서천 지역에서 다시 이제 백제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이 두 인물, 그러니까 김태형 충남도지사와 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출연함으로써 저는 이제 백제의 부활의 신호탄이 터졌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일단 뭐 어쨌든 뭐 재미로서 볼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도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유의미한 이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이런 것들과 같이 생각을 해봤을 때 백제의 부활에 대한 서막으로서 이 장을 여는 것에 있어서 이 김태훈 충남도지사와 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출연, 그들의 이 출신지가 보령 서천 지역이었고 그들의 지역구 역시 보령 지역이,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보령인데 그들의 정치적 기반인 지역구는 보령 서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보령 서천 지역에서 배출됐다. 이것이 백강정투에 의해서 없어진 마지막 독립전쟁에서 불꽃이 이제 사그라든 이 보령 서천 지역의 인물이 중요한 정치 포지션을 취하면서 다시 백제의 불꽃이 타오르는다 라는 것이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맥락입니다. 자, 앞으로 백제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 스토리텔링을 할 때 있어서 유의미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스토리적 맥락이나 인물의 어떤 두드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백제의 부활과 연동시켜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백제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계속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더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맥락, 이제 역사적 어떤 이 상황을 봤을 때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지금 국제적으로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이 우리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과 관련돼 있어서 마치 이 춘추 전국시대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드는 겁니다. 미국은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고 일본도 이 영토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독도나 러시아의 지역과 계속 이런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 또는 중국 또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고 우리나라 분단되고 있는 북한은 이 사이에서 이 러시아와 중국과 또 이제 향후 일본과 그리고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외교전에서 어떠한 일을 펼쳐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지금 현재의 북만주 세력, 북만주 지역에서 배태한 부여 세력들이 남하에서 고구려와 백제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들의 세력들이 다시 이 통일 세력, 더 나아가서 만주, 더 나아가서 대륙 유라시아, 시베리아 또 이제 이런 데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세종시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이전시키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바로 해양수도, 그 해양수도를 부산에 만들면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북극항로 개척 아닙니까? 이 북극항로조차도 저는 이 백제의 부활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시대적 맥락에서 북진하고 있는 이 흐름,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북진해야 될 길에 대해서 백제와 부여의 연관관계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역사적 어떤 그러한 이 정체성들을 백제에서 배태해서 다시 북진해서 나아가는 것, 고구려와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륙으로 진출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적인 부분에서 이 미래 생존반 전략을 살 길을 짜는 이런 방향과 이 백제의 부활 모티브 또는 이제 흐름은 잘 맞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백제의 부활과 스토리텔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주된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룰 것이고 이번 부분에 얘기할 때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떤 편이나 어떤 정당이나 이런 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가야 될, 역사적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북진해야 되는 부분, 이 글로벌 환경에서 이 엄청난 이 무한 경쟁이 아니지
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얽혀 있는 많은 일들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포지션과 전략을 짜고 어떤 세력과 합종 연행 이제 전략을 쌓으면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느냐, 이 포커스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적절한 리더는 누구이고 그것에 가장 적절한 전략을 짜는 이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건 방향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시간들을 향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강 서해 세종 트리뷴 디렉터 인장교 트리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